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번 주 결전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흐름도 재미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거의 변동성이 없는 강보합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상승 촉매제가 없기도 했고 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진 것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 금리 경로에 대한 FOMC 위원들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이걸 보여주게 될 점도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장 골 때리는 상황은 국제 유가입니다.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91.48달러를 기록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인데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도 모두 90달러를 뚫어내면서 3대 유가 모두 100달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원유 현물의 경우에는 일부가 이미 100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려잡기가 참 간단치 않다, 이런 점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7,000달러를 시원하게 뚫어준 뒤에 다시금 26,000달러 중반까지 후퇴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을 돌파하자마자 강력한 저항을 확인한 건데 28,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이 되는 상황만 확인되면 다시금 30,000달러 돌파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추가로 저항을 확인하게 된다면 다시금 26,000달러 밑으로 빠지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토큰화 이슈는 요즘 금융권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물급 플레이어가 등판을 했는데 주인공은 시티그룹입니다. 토큰화된 예금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티토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대형 민간은행들도 이렇게 하나씩 둘씩 토큰화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건데 각각의 은행들이 예금을 토큰화해서 어딘가로 보내고 받고 할 때 이걸 연결해줄 브릿지 커런시가 필요하다라는 점, 이 상호 운용성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리플 XRP를 비롯해서 몇 개 토큰들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성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것의 연장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단연 커스터디입니다. 은행들 입장에서 이건 토큰화된 예금을 금고에 잘 저장해야 하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도이체방크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들어온 것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커스터디 이슈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자산의 일부를 내가 직접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9월 금리 결정을 코앞에 두고 미국 증시는 강보합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했다라고 표현하기 모호할 정도로 보합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유가 상황은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입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결이 되면 2022년 3월 금리 인상 사이클 시작 이후에 두 번째 금리 동결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점도표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금리 인상 시기, 그 폭이 점도표 위에 점으로 표시되는 건데 이게 앞으로 연준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 특히 2번 이상 인상과 관련한 의견들, 내년 금리 인하 시기, 또 그 속도,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미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11월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은 28.2%, 빅 스텝 인상이 0.5%, 오른쪽에 12월의 경우에는 베이비 스텝 인상이 35%, 빅 스텝이 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12월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연준으로서는 굉장히 단호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비가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미국 최대 소비 시즌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간단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1월에 이어서 12월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는 고유가 상황이 한몫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91.48달러를 기록하면서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브렌트유나 두바이유 선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현물 시장에서 일부 원유가가 이미 100달러를 돌파한 상황인데 나이지리아산 원유 콰이보에는 이미 100달러를 넘어섰고 말레이시아산 원유 타피스 역시 지난주 101.3달러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가격 수준입니다.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고 이게 제조업 등 여러 산업 분야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27,000달러 중반까지 순조롭게 돌파를 해줬는데 50일 단순이동 평균을 넘어서자마자 곧장 저항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26,000달러 중반 영역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4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별다른 변동폭 없이 50% 바닥 바로 밑에서 턱걸이 하듯이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9월 14일 이후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6,394달러 위에서 자리해오고 있고 이건 황소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소들은 50일 단순이동 평균 27,255달러 위로 가격을 올려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곰세력이 50일 단순이동 평균과 28,143달러 저항 사이에서 강력한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며칠 동안 24,800달러에서 28,143달러 사이 범위에서 머무를 수가 있다. 반면 황소들이 가격을 28,143달러 위로 끌어올릴 경우에는 그 다음 목표는 3만 달러와 3만 1,000달러 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연일 추가 하락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19,000달러 부근까지 한 번 더 후퇴를 해서 상승 삼각 패턴 하단 지지라인 테스트를 하고 이후에 반감기 랠리를 벌이게 될 거라는 게 핵심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양반은 2019년과 2021년 약세 프랙탈이 반복된다라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이건 반감기 이후 벌어질 포물선형 랠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축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랠리 오기 전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건데 아마 그게 강세장전 마지막 축적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중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 알트코인 규제 조치가 도미넌스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트릭스포트의 마르쿠 틸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잠재적 매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알트코인은 FTX 보유 코인 매도, 또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수익 감소, 언락 토큰 등의 압박으로 인해서 하락 직전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에 레치슨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뉴욕 금융서비스 관리국이 제안한 암호화폐 기업 상장과 상장 폐지 규정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대비 안전자산 지위를 공고히 했기 때문에 시장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힘이 더 쏠리게 되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그렇게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정말이지 너무 핫한 이슈가 돼버렸는데 이번에는 미국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 산하의 자산 운용사 슈왑 에셋 매니지먼트와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델만 파이낸셜 엔진의 릭 에델만은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트코 등 대형 금융사들에 이어서 프랭클린 템플턴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다는 것은 거대한 스노우볼이 될 것이다. 모든 펀드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슈왑은 피델리티 등과 함께 이미 월가 자본을 분바이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을 설립한 상태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경우에도 운용자산 규모가 조달러 단위이고 두 번째로 큰 ETF인 금현물 ETF 운용자산이 540억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환경이 지금 비트코인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제 슬슬 SEC 위원장 퇴임 이후 전관을 노리고 있다라고 전해진 게리 겐슬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참 기대되고 궁금한 지점입니다. 리플 XRP의 흐름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5달러 지지를 위해서 황소들이 꽤나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0.5달러 지지를 확인해 줄 경우 0.56달러 반등 가능성,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경우에는 0.45달러, 이후에는 0.41달러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방향성은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게 돈에 미친 돈 귀신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자산의 토큰화, 은행 예금, 채권, 상품, 부동산 등등 기존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가 되게끔 전환 작업이 지금 엄청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 뉴욕 멜론, 시티그룹 등등 이 거물급 레거시 금융기관들이 이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도이체방크가 커스터디 영역에 진입을 한 것은 토큰화된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리플이 홍콩 통화청과 부동산 토큰화와 관련된 CBDC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포트리스나 메타코 같은 커스터디 웹3 인프라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것도 자산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자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관하느냐, 이게 또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의 주인공은 시티그룹입니다.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이른바 시티토큰 서비스로 불리는 파일럿 상품을 출시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토큰화된 예금, 국경 간 송금, 자동화된 무역금융 솔루션을 1년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티가 지난해 11월에 세계 금융 시스템을 24시간 연중 무휴, 온체인을 통한 일반 통화 결제가 가능한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JP모건은 이미 자체 블록체인 부문을 설립해서 오닉스를 통한 내부 블록체인 송금 혁신을 이뤄내고 있고, 언젠가 수많은 은행들이 각각의 토큰화된 자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그 많은 은행들의 상호 운용성을 일구게 되는 브릿지 커런시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기능성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상징성이 강한 상품은 단연 리플 XRP입니다. 물론 XRP뿐만 아니라 스텔라 루멘, 퀀트, 알고랜드, 헤데라, 아이오타, XDC 등 여러 프로젝트들도 비슷한 혁신을 구현하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영역에서 지금 가장 활발한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단연 XRP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리플 기반의 송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리플의 파트너사 트랭글로가 밝힌 내용은 그래서 더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트랭글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를 밝히면서 리플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이 2021년 5,300만 달러에서 2022년 9억 7천만 달러로 17배 이상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ODL 사용을 확대할 것이고, 2022년 이체액은 20억 달러 돌파, 트랜잭션의 80%는 지연 없는 실시간으로 완료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혁신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리플에 대한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해왔던 코인스키드가 이번에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최소 목표 가격을 1.31달러로 바라보고 있다. 올해 지금까지 모든 움직임을 포착해 왔는데 과연 올해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8월 저점 테스트 잘하고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데 과연 1.31달러 바라보면서 연말을 보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